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의 모양과 손에 잡히는 촉감, 바닥을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손가락만 튕기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장난감 자동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큰 탱크, 빠른 비행기, 강력한 배와 같은 무기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국가를 상상해 보세요. 장난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기는 그냥 갑자기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한 국가는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만든 장난감 자동차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자동차 정말 멋지네요.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은 그럼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한국은 이에 동의했고 그렇게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알려준 대로 설명서를 따라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마치 크고 복잡한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것처럼 우주선이나 성이 아니라 탱크나 전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무기를 만들면서 한국은 무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 무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무기, 무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갑옷 등 각 무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조합하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실수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었죠. 때로는 특정 부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시도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구축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실수를 줄이면서 더 빠르게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각 부품이 왜 중요한지, 다른 모든 부품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시만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과는 다른 자신만의 무기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레고 세트 조립을 졸업하고 자신만의 장난감 자동차를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단계에 이른 것과 같았죠. 무기를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은지, 어떤 특수 기능을 갖췄으면 좋겠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죠. 물론 새로운 무기를 디자인하는 것은 설명서를 보고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무기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전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전투기가 더 많은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장갑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 더 먼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죠.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최신의 위대한 발명품을 자랑하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무기 설계에 관한 책과 기사를 찾아보며 최대한 많은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자신만의 무기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에 스케치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모형을 만들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델이 유망해 보이면 더 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기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느리거나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몇 가지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지침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든 이야기를 쓰든 수학 문제를 풀든 핵심은 계속 배우고 계속 시도하고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 때 그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처럼 여러분도 기꺼이 노력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학 박람회나 미술 과제와 같은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작품이 정말 멋져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와, 나도 저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나라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보고 저것들은 정말 효과적이네요. 우리도 저런 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나라들이 만든 무기를 보고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이러한 무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친구의 과학 프로젝트를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바꾸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 친구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을 그냥 베껴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각국은 무기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방하는 국가가 무기의 작동 방식이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무기와 매우 흡사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Z-20 공격 헬리콥터를 보고 저거 미국의 아파치 헬리콥터랑 똑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FC-31 전투기를 보고는 와, 미국의 F-35와 확실히 닮았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기를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기 설계자들은 종종 비슷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설계된 무기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자동차가 4개의 바퀴와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서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날개 모양이나 무기 배치 등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해 보이는 무기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해킹이나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미국 무기 설계에 대한 비밀 정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방에 몰래 들어와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 과학 프로젝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용해 여러분의 작품을 베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무기 설계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다른 국가가 이를 모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미국 무기에 대한 비밀 정보를 훔쳤다면 이는 큰 신뢰 위반이며 앞으로 각국이 협력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비밀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무기 설계를 모방하는 것은 여전히 나쁜 생각입니다. 우선 중국이 무기의 작동 원리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기를 베낀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생각해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마음을 쏟았다면 더 좋은 공격용 헬리콥터나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것을 모방함으로써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TF-21 미사일과 같이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베끼기 논란으로 인해 중국의 무기 개발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를 만들든 논문을 쓰든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배우고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혁신과 독창성은 무기 개발처럼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분야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본 적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모방 무기 이야기는 지적재산의 중요성과 타인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군가 훔쳐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자신의 노력과 독창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멋진 과학 실험이나 인상적인 기술 등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창의성을 감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단순히 모방하는 대신 나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정말 멋진 것, 즉 스텔스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도록 설계된 비행기로 마치 숨바꼭질 게임의 강력한 버전과도 같습니다. 이 비행기는 나무 뒤나 침대 밑에 숨는 대신 특별한 모양과 재질을 사용하여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왜 눈에 잘 띄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의 요점은 보고 듣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 항공기의 세계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비행기가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격추하거나 공격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텔스기를 설계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의 모양과 구조, 레이더 파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정말 멀리 날 수 있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할 때 바람과 공기 저항을 걱정하는 대신 레이더 시스템을 속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텔스기 중 하나는 미국의 F-35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늘의 닌자처럼 빠르고 민첩하며 탐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레이더 파동을 흡수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고 반사되는 파동을 산란시키도록 설계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최첨단 투명 망토를 두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무기 디자인을 베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FC-31 전투기가 F-35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스텔스기이며 날개 모양과 엔진 배치 방식 등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모방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텔스 항공기 설계의 세계에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모양과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새들이 날개와 부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서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비행에 적합한 디자인일 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FC-31과 F-35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해 보이는 비행기 설계의 특정 세부 사항을 지적합니다. 마치 모형 비행기를 만들다가 다른 사람이 작은 데칼과 페인트 칠까지 똑같은 비행기를 만든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청사진을 어떻게든 손에 넣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FC-31의 경우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F-35의 설계에 대한 비밀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방산업체에서 데이터를 훔치려 했다는 보도를 지적하며 해커들이 대바박을 터뜨려 F-35의 기밀을 손에 넣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스텔스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와 수년을 투자하고 있으며 설계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F-35의 디자인을 훔쳤다면 이는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노력 없이 만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F-35의 비밀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자체 버전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냥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텔스기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며 청사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의 레시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고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맛의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저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설계가 있더라도 실제로 작동하는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많은 지식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이 FC-31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F-35의 설계를 모방했다고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부품으로 첨단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스기는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한 국가가 진정한 위협이 되려면 스텔스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첨단 레이더, 숙련된 조종사, 강력한 기지 및 지원 시스템 네트워크 등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행할 도로가 없는 것은 인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FC-31이 F-35와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뛰어나거나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며 군사력에는 가장 빛나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FC-31이 F-35의 완벽한 모방품은 아니더라도 스텔스기의 미래와 글로벌 파워 밸런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자체 스텔스 능력을 개발함에 따라 공중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가 자체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은 훨씬 더 혼잡해지고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각국은 서로의 비행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사고나 오해의 위험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텔스 기술이 보편화되면 새로운 협력과 외교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국이 기술을 공유하고
항공교통 관제 및 안전 표준과 같은 분야에서 더 기꺼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의 발명으로 사람들이 장거리 통신과 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며 스텔스 기술이 항공과 세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텔스 과학은 항상 진화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매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비행기 사진을 보게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과 독창성을 감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차세대 스텔스기를 설계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 실험이나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모두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팀워크가 중요한데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면 업무량을 분담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나 차세대 전차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작업이며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나 디오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속보다 빠르게 날거나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대규모 그룹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하면 자원을 모으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의 KUH-1 수리온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기는 유틸리티 헬리콥터로 하늘을 나는 픽업 트럭처럼 병력과 물자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슈퍼푸마라는 유럽의 기존 헬리콥터 디자인을 기반으로 수리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나무 위에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직접 베고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는 대신 필요한 모든 기본 부품이 들어있는 기성품 키트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슬라이드나 빌 트랩도어를 추가하는 등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는 있지만 기본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의 경우 한국은 유럽 회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협력하여 슈퍼푸마의 디자인을 자체 필요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험준한 지형 등 한국군의 특수한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엔진, 항공전자공학 및 기타 시스템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에어버스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검증된 헬리콥터 설계를 확보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헬기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했을 때보다 수리온을 더 빨리 취역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신형 경무장 헬리콥터 비슷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정찰, 경공격, 의료 후송 등의 용도로 설계된 더 작고 민첩한 헬리콥터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헬리콥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대신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다시 한번 협력하여 기존 설계인 H55를 기반으로 LAH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주용 고카트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프레임부터 엔진, 스티어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 고카트 프레임에서 시작하여 더 강력한 엔진을 추가하거나 맞춤형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구체적인 변화와 개선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LAH를 통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HV55 설계부터 시작하여 에어버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헬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 센서, 통신 장비 등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기본 헬리콥터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므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 및 기업과의 협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비용, 일정, 기술 사양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나 학교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최종 결과물의 모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활한 의사소통, 명확한 목표, 타협하고 협력하려는 의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무기체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토착 개발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국가 및 기업과 협력하면서도 무기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자체적인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요리책의 레시피를 따라하거나 경험이 많은 요리사에게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자신만의 레시피와 기술을 개발하여 고전적인 요리에 자신만의 색을 입히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협업을 자신의 역량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 및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산업 기반과 기술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의 KF-X 전투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국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KF-X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협력하여 첨단 레이더 및 전자전 기술을 KF-X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복합재와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자국 항공우주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엔진, 항공전자공학, 스텔스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차세대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양성하며 대학 및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자체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부터 예산 제약, 정치적 반대 등 수많은 도전과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군의 필요를 충족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한다는 비전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들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협력과 끈기,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복잡하고 도전적인 작업이라는 점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느 한 국가나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나 회사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의 사례와 무기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억해 보세요. 팀워크의 힘을 받아들이고 목표에 집중하며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올바른 마음가짐과 적절한 파트너가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